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하나씩 분개해보고 대조해보면 되겠죠. 1번의 거래 내용은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 증가했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이니 1번은 틀렸네요. 2번 볼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미지급하다. 그러면 기계장치 구입했으니 차변의 기계장치 자산 증가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인데 부채 증가가 되겠네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은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증가했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발생이 되겠죠. 즉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 발생이네요. 3번 틀렸고 4번은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이자 발생했으니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자산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재고자산의 정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국의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한 자산이니 재고자산이 맞고, 제조업 공장에 생산된 완제품, 완성된 제품, 우리 제품이라고 부르죠. 2번도 맞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판매 목적의 토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네요. 4번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은 유형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에서는 단기 말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물어봤는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단기 말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래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취득은 X1년, 즉 단기에 했고, 우리는 이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기에 취득했으니 단기분의 감가상각비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1월 1일 기초기준 잔여 내용연수죠.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잔여 내용연수 현재 1년 차니까 5년이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이고, 취득원가 300만 원에서 잔존가치 30만 원 빼주고 그러면 27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15분의 5는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X 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9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장부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300에서 90만 원을 뺀 210만 원이 1년 차의 장부가액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은 아래 자료에서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첫 번째로 특허권 취득에 들어간 돈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재료 구입 비용. 우리가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은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X. 세 번째는 상표권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두 개 금액을 더하면 3번 5,2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기말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하는 게 맞죠. 반대로 단기매매증권은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을 하죠. 두 번째,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매도가능증권은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단기매매증권이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처분 시 발생한 처분손익은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맞는 말이고, 4번 보유 목적에 따라 당좌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채권 관련 계정에 차감적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차감적 평가 항목은 해당 계정을 마이너스하는 성격을 가진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채권 관련 계정이니 채권 관련 계정은 대손 충당금이 되겠네요. 7번 자본 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분류를 물어볼 때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본 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자본 거래에서 플러스 성격을 가진 계정 과목인데,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첫 번째 주식 발행 초
초과금 그리고 감자 차익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가라가 되겠습니다. 8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회계처리 일자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2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 증가 그리고 이익 준비금, 자본 증가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는 배당을 얼마를 주고 회사에는 얼마를 쌓읍시다 라고 하는 배당을 결의하는 날, 즉 배당 결의일이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로 써놓은 걸 감소시키고 실제로 보통예금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 즉 배당 지급일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죠. 원가의 분류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원가의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원가 행태로 분류를 하게 되면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땡땡비는 땡땡 원가와 같은 표현이니 답은 1번 변동 원가, 변동 비가 되겠죠. 10번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관련된 자료의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원가회계의 이와 같은 계산 문제를 풀 땐 아래와 같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 계정을 각각 그려서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 금액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 금액이 합해진 금액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을 각각 대입해 볼게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에 3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티 계정 대변에 50만 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원재료 티 계정에 70만 원, 매출 원가는 제품 티 계정에 대변에 적겠죠. 200만 원. 그리고 문제에서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니 기초 원재료 0원, 기초 제공품도 0원, 기초 제품도 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60만 원. 그다음 직접 재료 원가는 직접 재료비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칸에 120만 원. 주어진 금액들을 다 대입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 티 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단기 완성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하니 대변의 합계인 2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제공품 티 계정에서 단기 완성된 이 금액이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금액이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도 2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공품 티 계정도 차변합계, 대변합계 마찬가지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차변의 합계 단기 완성된 금액과 기말 재고액 더하면 280만 원이고 기초 제공품이 0원이니 단기 총 제조 원가가 280만 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 직접 재료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알려주지 않았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네요. 답은 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 계정을 그려서 해당하는 올바른 위치의 금액을 각각 대입할 수 있다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이니 꼭 이 구조를 기억해 주실게요. 11번은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원가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면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종합원가 계산 파트에서 배웠던 제공품 티 계정을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재료비, 즉 재료원가 완성품 한산량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해 볼게요. 물량 흐름 파악할 때는 기초, 개수 1000개, 그리고 단기 착수 10,000개 이렇게 적어주고 단기 완성 8,000개, 그리고 기말 3,000개 이렇게 개수로 적어봤는데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는 건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즉 이 20%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이 단기에 완성된 8,000개의 개수는 전부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됐다라고 보는 가정이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서 재료비가 언제 들어가나 언제 투입이 되나 하고 보니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정 초가 단기면 100%가 다 들어가는 거고 공정 초가 단기가 아니면 0%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평균법이랑 단기에 완성된 이 8,000개와 기말의 3,000개는 전부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 계산해보면 8,000개 곱하기 100% 즉 8,000이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60%라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말 제공품 수량 3,000개 곱하기 100% 즉
3,000개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2개를 더해주면 8,000 더하기 3,000은 11,000이 되겠죠. 답은 4번 11,000개가 되겠네요. 12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특징이 반대되니 그 두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1번 볼게요. 항공기 제조업은 종합 원가 계산보다는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적합합니다. 2번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후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공정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구분이 중요한 게 맞고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다. 단일 종류의 대량 생산은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번 인세이죠. 부가가치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물세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와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네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와 또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공급하게 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수 사업에 대한 과세 또는 면세의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재와나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면세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과 상관이 없이 면세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된 사업이 있고 부수되는 재와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우리 회사가 과세 제조업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된 사업은 과세 제조업이겠죠. 그런데 이 과세 제조업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공급, 즉 건물을 팔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공급은 과세죠. 결론적으로 주된 사업이 과세이고 부수되는 거래가 과세이기 때문에 건물의 공급은 과세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과세 제조업자인데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공급했다고 해볼게요. 토지는 면세 공급이죠. 그러면 주된 사업이 과세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자라고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겠죠. 그럼 이 면세 사업자인 은행이 과세 거래인 건물을 공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된 사업이 면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물, 즉 과세 공급 같은 경우는 면세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면세 사업자인 은행이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토지는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세 거래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면세 관련 공급을 하면 면세를 적용을 받는 게 맞지만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수되는 공급인 과세 거래도 면세로 적용을 받는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은행업을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인 건물을 거래하는 건 과세지만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면세 대상이겠죠. 두 번째, 약국을 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 중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의 영업권,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세가 되겠네요. 3번, 가구 제조업은 과세인데 이 사업자가 매각한 부동산 중 토지는 면세죠. 그래서 해당하는 공급은 면세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죠. 그런데 이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중 상가 건물을 매각했다고 하면 과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했는데 부가세 매출세액은 땡땡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매출세액은 매출액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번 과세표준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나도 한번 읽어보면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다 합한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전산회계 1급 114회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주식회사 하나전자 8114인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1번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들과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메뉴들 중에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거래처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주어진 자료를 보니 일반 거래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거래처 탭의 밑으로 내려서 빈칸 클릭해서 여기에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거래처 코드는 500, 그리고 거래처 명은 한국개발, 유형은 동시죠. 숫자 3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 있는 134 24 91004, 대표자 성명은 김한국 엔터,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터, 그리고 주소는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 검색으로 입력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 볼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 길 12,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삼평동 괄호 주소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개발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쭉 입력해 주셨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입력을 하지 않은 계엄연월일 같은 사항이 있지만 거래처 등록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 주어진 자료만 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야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 862번 코드 번호 찾아주면 되겠죠. 앞쪽 코드 번호 쪽 클릭하고 862 이렇게 검색하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나오는데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창이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행사 지원비 엔터, 그리고 성격은 경비니까 숫자 3번 눌러주고 여기에서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현금 조교 칸에 1번 엔터, 행사 지원비 띄고 현금 띄고 지급 엔터 누르고 밑에 대체 조교 칸 누르고 1번 엔터, 행사 지원비 어음 띄고 발행, 이렇게 862번의 계정 과목과 성격 그리고 현금 조교 대체 조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들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수정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다음 원가 명세서,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이 순서 재원, 손이제 이 순서대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해당 연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 300만 원이 누락이 됐다. 아예 분계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빠진 분계를 적어보면 먼저 부재료비라고 하는 제조원가 비용이 빠진 거죠. 그래서 하변에 부재료비,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300만 원, 이 분계가 누락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재료비는 500번대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수정을 해줘야 하고 외상 매입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하겠죠. 이 외상 매입금을 고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먼저 들어가서 수정을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먼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외상 매입금의 금액이 올바른 금액이 아니라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300만 원 추가하면 9천만 원이네요.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인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원가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도 부재료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빠져 있으니 부재 이렇게 검색해서 부재료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의 분계가 누락된 거니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는 단기부 재료 매입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입력하면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경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놓고 손익계산서로 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서 나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을 올바르게 변경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클릭하고 90250 플러스 9,025만 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 단기 순이익이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자동으로 불러오게 할 수 있으니 두 개 창은 꺼줄게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을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변경된 금액으로 반영시켜주기 위해 불러오기 눌러볼게요. 불러오기 누르고 예 누르면 단기순이익 금액이 변경된 금액으로 바뀌었죠. 이 금액이 반영된 미처분이익 잉여금 이 금액도 확인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놓고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2월 이익 잉여금 이 금액을 변경된 미처분이익 잉여금 이 금액과 동일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094만 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대차 차액란에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항상 재원, 손, 이제 이 순서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고 들어가 줄게요. 날짜는 변경자 눌러서 월 일자 이렇게 바꿔주고 7월 5일 이렇게 입력하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영업팀 직원들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14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였다. 퇴직연금 가입 시 이 C형과 D, B형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운용 책임이 직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납입했을 때 퇴직급여 기용 처리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운용 책임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차변에 회계 처리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지금은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3번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영업팀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800번대 퇴직급여로 해주셔야 되겠죠. 800번대 퇴직급여 이렇게 806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14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1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7월 25일 날짜 변경할게요. 주식회사 고은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550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440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니, 외상매출금이 회수됐으니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어음을 받았으니 차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550만 원이네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4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고은상사, 그리고 금액은 550,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440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그리고 고은상사 이렇게 99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3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8 엔터 30.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재원에 대한 받을 어음 5천만 원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본 거래는 매각거래이다. 여기서 챙겨가셔야 할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어음의 만기가 다 돼서 돈으로 바꾸는 걸 추심,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다 안 됐는데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추심할 때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8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하고, 할인할 때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할인이니 회계 처리해보면 어음을 지급했으니 어음이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5천만 원, 차변에는 할인료 500만 원이 들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대원,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3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3 엔터.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약건설 주식으로부터 배당금 230만 원이 확정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수익 발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하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왔으니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30,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이번에는 재무팀 강가연 팀장의 10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공제합계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직원 월급, 급여를 주면서 공제한 이익, 공제합계액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장부에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해보면 급여 발생했으니 차변의 급여, 그리고 재무팁이니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금, 부채 증가하는 금액은 공제합계액인 38만 1,080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급여, 급여는 800번대, 금액은 급여 합계액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490만 원,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38만 1,08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2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2월 21일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부채의 증가로 대변에 사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사채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액면 금액 800만 원. 그 다음에 발행을 하고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받은 돈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으니 차변의 당좌예금 금액은 84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800짜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845만 원을 받았으니 이 차액에 대해서는 대변에 45만 원인데 사채를 비싸게 발행, 즉 사채를 할증 발행해서 생긴 금액의 차이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대변의 사채 금액은 800, 차변의 당좌예금 금액은 845만 원, 그리고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45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이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끄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날짜 먼저 입력할게요. 7월 20일, 7 엔터 20. 자, 문제를 다 읽기 전에 유형 입력하기 위한 자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출했는지 매입했는지 보셔야 되겠죠. 키워드가 직수출, 즉 매출한 거죠. 그리고 매출하고 직수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16 수출 이 번호로 쓸 수 있겠네요. 16 수출. 그리고 공급가액에 얼마를 적을까 하고 보니 수출 대금 5,000달러인데 5,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제품 수출 계약은 7월 1일에 했고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월 1일에 대금의 일부를 받아서 환전을 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 계산할 때는 공급 시기, 즉 선적일 기준의 환율, 즉 여기에서는 1,200원을 5,000달러에 곱해서 공급가액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계산해보면 5,000 곱하기 1,200원 600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입력해 보면 거래처는 엔비디아,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이니 1번 직접 수출로 해주셔야 되겠죠. 엔터. 신고번호는 생략하라고 했으니 넘어가고 전부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니 2번 외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7월 23일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23일 문제에서 유형을 입력하기 위한 증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이죠. 발급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한 거고 판매를 하면서 계산서를 지급했다는 건 면세 거래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코드 먼저 13 면세 입력해 볼게요. 금액은 6,5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한 거죠. 6,5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돌상상회네요. 돌상상회.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도 받고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것도 있으니 혼합으로 해주시고 일단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죠. 그러면 토지를 팔았으니 토지를 감소시켜줘야 되겠네요. 대변에 토지 그리고 취득 원가로 지워줘야 하기 때문에 6,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같이 지워줘야 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래서 받기로 한 대금을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차변에 3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 예금 3천.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는데 6,500에 팔기로 하고 3천만 받은 거니 나머지는 3,500이겠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미수금 금액은 3,500.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 비교해서 대변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자리니까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1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8 엔터 10.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거니 매입 쪽의 코드에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카과 또는 카면인데 증빙해 보면 부가가치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57 카과 코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57 카과.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440만 원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눠지는 코드이죠. 광고닷컴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사는 여기 나와 있는 현대카드네요. 현대카드. 그리고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 4번 카드 이렇게 해주시고 하변에 원재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비를 지출한 거죠.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17일 날짜 변경할게요. 17 원재료를 구입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매입했으니 매입 쪽 코드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 50일 과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50일 과세
그리고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에 품목 수량 단가 다 나와 있는데 그냥 공급가액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200만 원 입력하고 코드는 고철상사 상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의 1번요. 분계는 어음과 외상 미수금 칸에 금액이 적혀 있으니 혼합으로 하신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어음을 지급했을 때는 지급 어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500,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니 외상매 입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8월 28일 날짜 변경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죠. 그러면 매입 쪽 코드에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또는 현면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과라고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라고 하니 정상적으로 현과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현과 60일 현과 입력해 주시고 550만 원을 입력하면 금액이 나눠지죠. 와마트 그리고 분계는 현금 구입했으니 1번 현금이라고 입력하고 밑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이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면 이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1월 8일 우리 회사 대표이사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내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수취했으니 매입 코드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뭘 샀는지 보니 대표이사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를 지급한 거죠. 근데 괄호 안에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샀다 세금계산서인데 그러면 50일 과세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오사불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사불공 그리고 금액은 단가는 2,500만 원 코드는 대박호텔 그리고 전자니까 1번 불공제 사유는 나와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 이체 지급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에 원재료를 우리 회사 대표이사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 거래처가 대박호텔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김영순 대표이사로 코드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일반 전표에서 수정하는 것,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전표에서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 이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전자 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문제이네요. 그러면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11월 12일 입력되어 있는 분계가 있죠. 여기에서 계산서를 받았다면 우리 유형 코드에 내가 샀다 그리고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53 면세 이렇게 입력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매입 코드고 과세니까 51 과세 이렇게 잘못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유형 코드를 바꿔주셔야 하는데 코드를 바꾸게 되면 분계 내용까지 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새로 입력하고 위에 있는 걸 삭제하는 형태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53 면세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거래처는 호호꽃집. 전자니까 1번 여.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공기정화식물 소모품비니까 소모품비 영업부 사무실이니 800번대로 입력하시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분계는 앞에 있는 네모 눌러서 체크로 바꿔주시고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서 라인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2월 12일 두 번째 문제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ESC 누르고 1212 날짜 치고 들어가 보니 입력되어 있는 분계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하는 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죠. 그러면 분계 내용을 보면 비용, 즉 수선비로 되어 있는 이 계정 과목을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올바르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5번 문제는 결산정리사항 문제인데 수동과 자동을 먼저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동은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이 5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니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이네요. 그러면 수동 먼저 하고 자동 입력해 볼게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치고 들어가서 인계하시면 되겠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1,000만 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시장 가격이 1,250만 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장부에 적어놨겠구나 차변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1,000만 원에 샀는데 1,250만 원이 됐구나. 즉 250만 원이 올랐구나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 우리는 장부에 250만큼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25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25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장기 대여금 중에 2,000달러가 외화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화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장부가액은 210만 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현재 결산일 기준 환율이 1,12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땐 12월 31일 기준 환율인 1,120원 곱하기 가지고 있는 외화 장기 대여금 2,000달러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2,000 곱하기 1,120원 224만 원이죠. 224만 원인데 이렇게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24만 원인데 나는 장부에 210만 원이라고 적어져 있네. 그러면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어떤 계정 과목을? 장기 대여금 계정 과목을. 계산해보니 224만 원 빼기 210만 원 14만 원을 더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14만 원을 증가를 시켜주기 위해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켜줘야 하니 하변에 장기 대여금 14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14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하변에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미국 갓사죠. 거래처 입력해주고 금액은 14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은 자동 결산이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날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엔터 검색하신 다음 당기분 법인세니 가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세 등 여기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1년치 총 법인세 비용은 1,500만 원이고 당기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570만 원과 원천징수세액 13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이미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700만 원이죠. 그래서 선납세금 여기 란에 7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1,500에서 700을 뺀 금액 즉 8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이 줄에 문제에서 얘기한 당기분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다음 전표 추가 꾹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해주셔야 3번 문제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문제 6번은 장부조회 문제죠. 키워드에 따라서 조회해야 하는 장부가 다르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 그러면 우리는 3월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들을 쭉 볼 수 있는 장부에 들어가서 찾는 게 좋겠네요. 일계표, 월계표로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날짜는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고 여기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합계 금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을 찾으라고 했으니 가장 적은 건 여기 나와 있는 5만 원인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볼 거면 자산과 부채를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가서 날짜 2월 이렇게 치면 왼쪽이 단기 기준의 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잔액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수금은 금액이 2,253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있네요. 미지급금은 1,680만 원.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빼주시면 차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내볼게요. 2,253만 원 빼기 1,680만 원은 573만 원이네요.
답은 573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부가세 관련 장부네요.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의 답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버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날짜 입력해 보면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파란색 부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나와 있는 세액 즉 306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06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의 장부조회 문제들의 답안을 찾으시고 난 다음에는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6번 문제들의 답을 입력해 주신 다음 이론 문제의 답안들을 입력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